불어난 불에 실종자 수색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진천 실종자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중호우가 강타한 충북선 철도가 응급복구에 만 한 달 이상 소요돼 운행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모두 외국인들로 3주 만에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9명이 실종된 충북에선 악천후로 중단됐던 수색 작업이 본격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불어난 물 때문에 물 밖에서 발만 동동 굴러야 했는데요. 결국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9명 보트에 나눠 탄 구조대원들이 남한강 상류부터 수색을 시작합니다. 충주댐 6개 수문에서 쏟아지는 거센 물살 때문에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색은 힘든 상황. 여기 산척길이 왼쪽으로 가고 출발! 해병대 대기! 하늘에선 소방 헬기와 드론이 긴 강줄기를 샅샅이 훑어가고 조금이라도 물이 빠진 강가에선 직접 손발로 물속을 뒤져봅니다. 지류 쪽에 혹시 묻혀있는 어떻게 됐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군데군데 확인하고 댕겨요. 하지만 한치도 앞이 보이지 않는 흙탕물에 유속까지 빨라져 잠수는 시도조차 못했고 아직 수중에 들어갈 정도는 안 되고 이제 지상에서 이제 이렇게 부임을 뜨는 거라든가 주변에 걸린 거 그런 정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물속 가득한 물풀과 쓰레기에 보트 동력 장치가 뒤엉켜 수색은 중단되기 일쑤입니다. 수초가 많아서 수초가 말아 들어가요. 그래서 말아 들어가면 핸들이 안 꺾여요. 그래서 조정이 안 되니까. 어제보다 2배 넘게 많은 730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드론을 가진 민간인들까지 자원봉사를 위해 모였지만 실종자들의 흔적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민간분들이 참여해서 뭔가 도울 수 있는 길은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드론 솔루션 업체로서 저희가 갖고 있는 특수 드론, 이제 다수의 드론들을 활용해서 실종자 4명을 찾는 이곳 충주댐 남한강 상류는 수문 방류로 수위가 크게 올라 도보 수색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수색은 어느새 10시간을 훌쩍 넘겼는데 애타게 기다리던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원들이 현장에서 수색하고 있는데 혹시나 무슨 소식이 올까 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 없어요? 아직까지 소식 없습니다. 나흘 동안 쏟아진 폭우로 지금까지 실종 상태인 사람은 전국에서 11명. 어제 충북 진천에서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오늘 오후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사망자 수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이렇게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충북 지역에는 진입로가 끊어진 마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충주의 한 마을은 전기와 통신, 물까지 끊어져 말 그대로 고립됐는데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사흘 만에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는데 이지영 기자가 이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마을입니다. 유일한 진입로가 진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로는 들어갈 엄두도 내기 어렵습니다. 진흙길을 벗어나자 여기저기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전선에까지 걸린 잡초는 물이 어디까지 차올랐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나와보니까 벌써 차를 빼라는 게 도로가 꽉 다 차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조금만 한 30분, 40분이니까 이 밭 저 위에까지 50cm 거기까지 차갖고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진입은 더 어렵습니다. 마을 입구의 다리 2개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얼마 전에야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나마 다리 상판의 아스팔트는 심하게 뜯겨져 나갔습니다. 사흘 만에 물이 빠지면서 다리가 드러나긴 했지만 이렇게 가는 길 내내 잠기고 부서져 진입은 여전히 힘듭니다. 다리 건너편 23가구 4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 접근하려면 마지막엔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요일 아침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요. 그때부터 갇힌 거죠. 저희들은 그동안 물 하나 받기도 힘들었고 사실상 반고립 상태라 면사무소는 구호 물품을 중장비로 전달합니다. 굴착기 바구니에는 라면과 생수 등 생필품이 차곡차곡 실려 있습니다. 구호품이 도착한 마을은 쑥대밭입니다. 길목을 막은 토사 더미를 중장비로 계속 치워도 주택가를 뒤덮은 돌무더기와 흙은 끝도 없습니다. 산 아래 주택은 외벽을 부수고 토사가 안까지 밀려들었고 SUV 차량은 15m를 떠내려가 뒤집힌 채 박혀 있습니다.
위에서 꽝 소리가 나는 거야. 여기 사장님이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그랬는데 침대에 누워 있다가서 한 3m 그냥 밀려 나가가지고 안 그랬으면 죽었다 하더라고요. 전주까지 뽑히고 쓰러지며 전기와 통신, 물까지 뚝 끊긴 상태. 마을 안에서는 메신저를 하거나 전화를 걸려 해도 쉽게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안부가 궁금한데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통신을 연결한다 해도 배터리를 충전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건 이제 약이 없어 아예. 전기가 나가서 충전을 못 시키지 않아? 뭐 궁금하지 뭐 나는 막 혼자서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사흘 만에 간신히 도보로 남아 마을길이 열리긴 했지만 주민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대부분 그냥 마을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네, 또 폭우의 직격탄을 맞은 충북선 철도는 사흘째 일부 구간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삼탄역에서 공전역 구간 피해가 워낙 심각한 데다 비 예보가 계속되면서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정재영 기자가 현장 곳곳에 가봤습니다. 폭우 첫날 흙탕물 속에 잠겨버렸던 충북선 삼탄역. 역이 폐쇄되고 이틀이 지났지만 물이 빠진 자리는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합니다. 5개 선로를 뒤덮은 돌 무더기와 진흙더미는 중장비로 치우고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각각 대전과 제천으로 가는 상하행선 철로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물이 흐르는 계곡처럼 변했습니다. 철길을 지탱하던 3m 높이의 지반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슬아슬 공중에 떠있는 철길은 언제 끊어질지 모를 만큼 위태롭습니다.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 기둥도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적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닙니다. 저도 입사 25년 차인데 이런 광경은 처음입니다. 수해 끝자락에 있는 공전역 부근은 도로가 끊기고 잠겨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삼탄역에서 공전역 방향으로 5km쯤 가봤더니 산사태가 덮쳐 흔적조차 사라진 철길이 나타납니다. 철로 옆에 있던 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람 키의 2배를 넘는 엄청난 양의 나무와 바위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열차 신호기는 기둥째 뽑혀 힘없이 나뒹굽니다. 표시가 없으면 열차가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겠죠. 토사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같이 휩쓸려가지고 넘어진 상태입니다. 특별한 피해 지점을 꼽는 게 무의미할 만큼 극심한 타격을 입은 충북선. 하루 30회를 오가던 화물열차 운행은 완전히 멈췄고 여객도 횟수를 반 이상 줄여 일부 구간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호레일은 계속되는 폭우 예보 때문에 본격적인 복구는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며 응급 작업을 마치는 데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이렇게 충북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보물과 문화재까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충주시 엄정면 보물 1527호인 배구남 철조 열애좌상을 봉안한 사찰이 석축 일부가 유실됐지만 도로가 끊겨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천연기념물인 단양 온달동굴은 전체가 침수돼 단양군이 배수시설을 가동해 물을 뺐습니다. 충북 유형 문화재인 진천 농다리도 다리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로 댐 수위가 상승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충주댐 방류량을 초단 2,000톤에서 2,500톤으로 늘렸습니다. 충주댐 수위는 홍수기 제한 수위인 138m를 넘어선 140m로 수자원공사는 방류를 통해 136m까지 수위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댐 방류로 하류에서 인명피해와 시설물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무려 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모두 외국인 감염자들인데 3주 만에 지역사회 감염인데다 감염 경로도 명확치가 않아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해외 입국자 1명을 포함해 새롭게 추가된 확진 환자들은 모두 청주에 사는 외국인들입니다. 한 집에서 모여 살던 외국인들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에서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으로는 지난달 13일 이후 21일 만입니다. 앞으로 추가 접촉자 및 이동 동선을 파악하여 자가격리 및 진단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감염 경로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점.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원인이 돼 감염됐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들이 단체 생활을 했고 목욕탕과 음식점, 당구장 같은 다중이용 시설까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혹시나 또 점점 늘어날까 봐 그런 거에 되게 불안하죠. 방역 사각지대에서 증상 없는 확진자들을 통해 제2, 제3의 집단 감염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방역 당국은 감염 경로를 밝히지 못한 지난달 영동 확진 환자처럼 드러나지 않은 감염원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증상 확진자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우리가 개인 방역 수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된다는 거. 집중호우로 집단 생활을 하는 이재민이 적지 않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인 방역이 소홀해지는 휴가철까지 다가오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대청호에서 남조류 개체수가 증가해 녹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청호는 상류 지역에 내린 비로 영양 염류가 유입되면서 지난달 30일 기준 회남 수역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조류경보 관심 발령 기준을 한 차례 초과했습니다. 환경부는 집중호우 뒤 폭염이 시작되면 조류가 급격히 증식할 것으로 보고 대청호에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조류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국제경쟁부문인 세계음악영화의 흐름 상영작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는 미국 대중음악계의 미투 캠페인을 다룬 영화 온 더 레코드를 비롯해 음악을 소재로 한 최신 음악영화 7편이 올랐습니다. 이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비대면으로 개최돼 국제경쟁 부문도 온라인 상영 후 대상 작품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국제설계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 청주시청사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오늘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본선에 오른 8개 팀 가운데 1등인 노르웨이 스토에타사의 로버트 구리누드에게 우선 협상권과 함께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